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2021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오른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으나 지난해 그것을 공식 파기했습니다. 연이어 올해는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5.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외환위기 당시에도 최저임금이 2.69% 인상됐고 김대중 정부 때 연평균 인상률은 9.0%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10.6%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와 2019년도까지만 해도 그럴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87%에 이어 올해 1.5% 인상으로 급락해서 집권 4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7.7%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7.4%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을 이유로 듭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최저 인상률 기록 행진을 계속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도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받는 피해자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의 고통이 왜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되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경제공황과 같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노동자에게 말 그대로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지금이야말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 독일은 지난달 말 향후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11.7%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독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7.8%로 한국보다 훨씬 암울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자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기본급 이외의 항목으로 받아온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도록 산입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줬다가 뺏어갔다라고 비판받았던 근로기준법 개혁이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중 88%는 산입 범위 확대의 여파로 인상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해 10%가 인상돼도 실질 인상 효과는 2.2%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상당수는 실질임금이 되레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복리수당을 20만 원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3.57% 삭감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1.5%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이야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명목상 인상이지만 실제로는 인상이 아니라 삭감의 다름 아닙니다.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 행태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한국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국제노동기구 화상 글로벌 회담 연설에서 한국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에다가 박근혜 정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연평균 인상률인데 이것이 어떻게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란 말입니까? 노동시간 단축은 또 어떤가요?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공포했고 7월 14일에는 특별 연장 근로의 사용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90일간 특별 연장 근로를 실시했더라도 하반기에 다시 90일의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한 경우는 1665건에 달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해 15건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111배나 폭증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힙니다. 대통령뿐 아닙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인데 대해 노동조합이 노동자가 많이 비판을 할 것이지만 우리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한 발언입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게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포용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말대로 경제 전체를 놓고 따져봅시다. 환경기준을 강화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듯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이 퇴출되어야 하듯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기업이라면 문을 닫아야 맞습니다. 기업을 위한답시고 노동자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업은 문을 닫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포용성장론의 지렛대로 삼고 가계임금과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건 문재인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권 첫 해 16.4%라는 높은 인상률에서 내년도 1.5% 역대 최저 인상률로 늘뛰기를 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자가당착의 오순에 빠졌습니다. 적어도 최저임금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180도 뒤바뀌었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정책실장은 구구한 변명과 말 바꾸기의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후한무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하나만 덧붙입시다. 지난달 23일 경실련의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과 통계청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1,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1억 3,4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3억 1,400만 원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상승률보다 2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각 정권 당시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기간이 43년으로 늘었습니다. 민주정부의 역설이고 배반입니다.